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 그 한복판에 한국의 기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하 30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우리 집 보일러가 갑자기 멈춘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며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베를린과 파리의 시민들은 실제로 그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유럽은 오히려 러시아로부터의 완벽한 에너지 독립을 선언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반전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 조선소가 만든 강철의 성벽입니다. 오늘 그 압도적인 실체를 숫자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와 울산의 조선소는 3년 뒤에 나올 배까지 이미 주인이 정해졌을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조선소는 밀려드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역사적인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이어진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전례 없는 슈퍼 사이클의 정점에 올라선 겁니다. 현장에서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으며 이들이 용접봉 하나로 만들어내는 가치는 단순한 선박의 가격을 훌쩍 넘어섭니다. 배 한 척에 5천억 원, 웬만한 반도체 공장 하나와 맞먹는 이 거대한 자산이 지금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2조 원이라는 숫자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가 벌어들일 외화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관에 영혼을 판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은 가스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단 하나의 나라,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이건 마치 집안의 모든 전기를 이웃집 사람 기분에 맡겨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2022년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기술적 결함을 핑계로 밸브를 잠그자 유럽은 즉시 마비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는 고정된 혈관은 한순간에 대륙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인프라가 국가 안보에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지 전 세계가 뼈저리게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교훈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에도 전 세계는 중동의 석유 패권에 무릎을 꿇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인류가 찾은 돌파구가 바로 바다를 통해 가스를 실어 나르는 액화 기술의 상용화였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석유의 독점 시대를 끝냈다면 이번 러시아의 도발은 가스관의 시대를 끝내고 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땅에 묻힌 관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지만 바다 위의 배는 어디로든 자유롭게 항로를 틀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인류는 새로운 길을 찾았고 그 길은 언제나 바다로 이어졌습니다. 가스관이 막힌 유럽이 찾은 유일한 해답은 바로 FSRU, 즉 부유식 저장 제기와 설비였습니다. 이 설비는 건물로 치면 정전된 도시에 즉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와 같습니다. 땅 위에 거대한 가스 터미널을 지으려면 환경평가부터 설계까지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배는 바다에 띄우고 기존 가스관에 연결만 하면 바로 에너지를 쏘아줄 수 있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당장 이 보조 배터리를 우리 바다에 가져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영하 162도라는 극한의 온도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영하 162도에서 일반 철판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철이 마치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나며 부서져 버립니다. 수천억 원어치의 액체 가스를 담은 탱크가 바다 한가운데서 깨진다면 그건 단순한 사고를 넘어 핵폭탄급 재앙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손톱만큼 얇은 1mm 두께의 특수 합금을 한 땀 한 땀 용접하여 이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화물창을 만듭니다. 이 정교한 용접선 하나하나가 유럽의 안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선인 셈입니다. 이제 숫자로 그 압도적인 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 조선 빅3 HD연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가 합산으로 기록한 매출은 무려 53조 원입니다. 53조 원.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방비 1년 전체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세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년도 대비 17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HD한국, 조선해양 한 곳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3조 9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건 전년 대비 172%가 폭증한 회사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던 바로 그 회사가 말입니다. 이 실적의 원천이 무엇인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조선 3사의 수주 잔량은 총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34조 원을 넘어섭니다. 3년 반치의 일감이 이미 쌓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3년 반 동안 이 조선소들은 쉴 틈 없이 배를 만들어도 현재 주문을 소화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선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백로그입니다. HD한국 조선해양은 2026년 수주 목표를 233억 달러, 약 30조 원 이상으로 잡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9%나 상향한 숫자입니다. 목표치 자체가 이미 과거의 호황기 실적을 뛰어넘습니다. 왜 이토록 주문이 폭주하는 걸까요? 핵심은 LNG 운반선입니다. 2026년 글로벌 LNG 운반선 예상 발주량은 약 84척에서 115척에 이릅니다. 이는 2022년 181척이라는 역사적 기록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의 재가속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2026년 글로벌 LNG선 발주 77척 중 한국 조선사가 72척을 수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거의 독점입니다. 나머지 5척조차 중국의 후동중화 단 한 곳만이 겨우 경쟁하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빌 LNG선의 10척 중 9척 이상이 거제와 울산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중국도 이 막대한 시장을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한국보다 20%나 싼 가격을 제시하며 전 세계 선주들을 유혹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중국이 만든 가스 운반선에서 가스가 새거나 엔진이 갑자기 멈추는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가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에서 싼 값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주들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배가 6개월만 늦게 나와도 그동안 손해보는 가스 요금이 배 한 척 가격보다 크다고 말이죠.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납기를 어기지 않는 대한민국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호주 동부 퀸즐랜드 해역에서 중국 후동중화가 건조한 LNG 운반선 CESI 칭다오가 항해 중 갑자기 전원을 잃고 바다 위를 표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체 자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예인선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 배뿐만이 아닙니다. CESI 글래드스터노, 텐지노 등 중국산 LNG 운반선들에서 엔진 결함, 추진력 상실, 콜드 스팟 이것은 단열이 파괴되어 영하 163도의 냉기가 선체 외벽까지 새어나오는 치명적 현상입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LNG선의 설계 수명이 20년 이상인데 운항 2년 만에 엔진이 고장 난다는 것은 단순한 하자 수준이 아니라 설계, 공정, 품질 보증 시스템 전체가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들 이후 중동과 유럽의 선주들은 중국에 맡겼던 발주를 줄줄이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를 아끼려다가 수조 원의 손실을 떠안은 겁니다. 사실 기술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 조선소의 시스템입니다. 배 한 척에는 수만 개의 부품과 수십 킬로미터의 전선이 들어갑니다. 이 복잡한 공정을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관리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거친 바다와 싸우며 쌓아온 우리만의 노하우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공정관리 역량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기술 그 자체보다 더 넓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을 만드는 데는 대략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용접 길이만 합치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하나의 용접 불량, 단 한 밀리미터의 오차가 바다 한가운데서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 수백만 개의 공정을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이 품질 이상을 사전에 감지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국은 50년이 걸렸습니다. 돈만 있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는 선박 전체를 제어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보안 문제까지 중요해졌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유럽은 자신들의 에너지 줄줄을 중국산 시스템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LNG선의 항법 시스템, 화물 관리 시스템, 엔진 제어 시스템이 특정 국가의 백도어가 심어진 소프트웨어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에너지 안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진영의 확실한 우방국이자 보안 기술까지 완벽한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로 남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 말 합의를 통해 2027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산 LNG는 2027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같은 해 9월부터 완전히 차단됩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2022년 45%에서 현재 12%까지 급감했고 곧 제로가 됩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물리적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 조선소입니다. 이제 한국의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가 흐르는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유연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가스관은 특정 국가의 협박에 굴복해야 하는 독점의 상징이지만 한국의 배는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가스를 받고 내일은 카타르의 가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럽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유럽의 최대 가스 공급국이 되었고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그릇은 모두 한국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정학적 흐름을 짚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에너지 긴급 상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산 LNG 수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시 중단했던 LNG 수출 터미널 승인을 전격 재개하고 미국 통상법을 개정해 미국산 에너지를 실어 나를 선박 수요를 구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는 이 배를 만들 조선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선 산업은 수십 년간 군함 위주로만 운영되어 왔고 상선,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미국 조선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과 한국의 조선 기술이 통레바퀴처럼 맞물린 것입니다. 미국이 가스를 더 많이 팔고 싶을수록 그 가스를 실어 나를 한국산 배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선업에게 더할 나위 없는 거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은 이제 상선을 넘어 전세계 해군의 무기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해군의 신형 전투함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이 참여하는 길을 열었고 페루 해군의 호위함 4척을 현지에서 건조하는 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사업 50주년인 2026년을 글로벌 경영 원년으로 선언하며 2030년까지 함정사업 7조 원, 2035년까지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LNG 운반선으로 벌어들인 기술력과 자본이 이제 방산이라는 두 번째 엔진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상선과 군함, 이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사이클이 단순한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나중에 친환경 시대가 오면 가스배의 인기도 시들해질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소들은 이미 그 너머의 세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암모니아와 수소의 시대입니다. 지금 건조되는 최신형 선박들은 단순히 가스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암모니아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운반이 어렵지만 이를 암모니아로 바꾸면 현재의 기술로도 안전하게 전 세계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가스 운반 기술이 미래의 수소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고속도로가 되는 셈입니다. 이 미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스위스 윈지디와 함께 암모니아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을 공동 개발하여 실제 선박에 탑재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리한 뒤 이를 연료전지에 공급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말 그대로 무탄소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역시 차세대 액화 수소 운반선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2200년까지 국제 해운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해운 산업이 쓰는 연료가 디젤과 중유에서 LNG로, LNG에서 암모니아로, 암모니아에서 수소로 순차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전환의 매 단계마다 새로운 선박이 필요하고 그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LNG 운반선 붐이 끝나면 암모니아 운반선 붐이 오고 그 다음에는 수소 운반선 붐이 옵니다. 우리 조선소에게 향후 30년간의 주문서가 이미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과 TSMC가 미세 공정의 세대 교체마다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돈을 버는 것처럼 한국조선소는 에너지 운반 기술의 세대 교체마다 새로운 수주의 파도를 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가스를 담는 기술이 암모니아를 담는 기술로, 암모니아를 담는 기술이 수소를 담는 기술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극저온 기술의 원천을 가진 한국은 매번 출발선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하 162도의 LNG를 완벽하게 다루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영하 253도의 액화수소를 다루는 기술로 넘어가는 것은 기술적 도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하지만 이 극저온 기술의 기초가 없는 나라에게는 넘을 수 없는 절벽입니다. 더 나아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액화한 뒤 해저에 저장하는 CCS, 즉 탄소 포집 저장 사업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액화 이산화탄소를 바다를 통해 운반하는 선박 역시 극저온 기술과 고압 저장 기술의 집약체인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조선소의 기술적 우위는 압도적입니다. 탄소를 잡아 가두는 사업이 커질수록 그 탄소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하고 그 배를 만드는 곳은 결국 한국입니다. 친환경 시대가 한국 조선업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아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거제의 도크에서 새벽 5시에 출근하는 용적공, 울산 미포만에서 영하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블록을 조립하는 배관 기술자, 시뮬레이터 앞에서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돌리는 설계 엔지니어. 이들의 하루하루가 모여 53조 원이라는 숫자가 되고 유럽의 따뜻한 겨울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됩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묵묵히 강철의 성을 쌓아 올린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경제적 자부심의 진짜 뿌리입니다. 2026년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주 목표는 합산 388억 달러, 약 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 더 늘어납니다. 이 숫자들은 한국 조선업이 일시적 호황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음 세대의 청정에너지 시대가 와도 한국의 깃발은 5대양 6대주에서 가장 높이 휘날릴 것입니다. 오늘 보신 이 배들이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한 나라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아주고 미래 세대의 깨끗한 하늘을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보루라는 기술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 조선업의 무한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에너지는 바뀌어도 그 에너지를 담는 그릇은 변함없이 한국산일 것입니다. LNG에서 암모니아로, 암모니아에서 수소로, 수소에서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다음 세대의 에너지로 그 모든 전환의 순간마다 한국의 조선소는 세계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강철의 맥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관심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